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일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꼽히는 분이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있는데요. 이 법을 발의한 지 466일 만인 지난 13일에 유치원 3법, 일명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들이 본회의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용진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동안의 어떤 소회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뭐 감기를 걸리셨다고. 예. 13일 날 통과되고 나서 그 맥이 좀 쫙 풀렸나 봐요. 근데 뭐 감기 몸살이 오긴 했는데요. 기분 좋은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하고 뭐 좀 쉬면서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듣기 싫으실 거예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정말 쾌유를 바라는 이미 저희 지금 댓글들이 막 박용진 의원님 응원하는 것 뭐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그날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이제 통과 직후에 동료들을 얼싸안고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도 좀 약간 보인 것 같고 그것도 셀카라고 하죠. 의원분들하고 셀카가 찍은 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날 좀 어떠셨나요, 그날? 일단 뭐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죠. 아까 말씀하신 466일이 이제 그 법안 발의가 아니고 그 10월 5일 날 한유총의회 국회에 와서 난장판 피우던 토론회 있죠. 토론회였군요. 그 토론은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으로부터 466일, 법안 발의는 383일 만인데요. 그렇군요. 마지막까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정말 조마조마했고요. 당 지도부도 명확한 답을 안 주고 뭐 자유한국당은 뭐 막무가내로 발목을 잡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세개 법안이 올라갈 때 머릿속을 복잡했죠. 이게 통과되면 지금 앉아있는 숫자나 이거 봤더니 통과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48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무너질까봐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그날 정세균 총리 임금 표결이 있었고 그 바로 뒤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을 했고 그리고 내쳐서 한 3분도 되지 않아서 바로 이걸 밀고 갔으니까 의결 정도수는 됐고 그럼 통과되는 건데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딱 떠오른 사람이 유은혜 장관이었고 유은혜 장관 사실 유은혜 장관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일단 보세요. 그동안 교육부가 이 일을 다 알았어요. 감사 결과를 다 보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고 교육청도 물론 다 알고 있었고요. 이게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도 근데 아무것도 안 했고 교육부도 사실은 숨 놓고 방관만 했었거든요. 오히려 한유총이 질질 끌려다녔죠. 그런데 때마침 이게 딱 그 제가 공개하고 사건이 터지기 시작할 때 막 그 장관에 앉은 사람이 유은혜예요. 그렇군요. 그 유은혜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만일에 유은혜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제대로 만일에 이렇게 연관이 있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장관이었다 이러면 본인도 책임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아주 단호하게 이 과정들을 잘 다스려 왔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고요. 그래서 유은혜 장관 먼저 찾아가서 악수하고 서로 이제 끌어안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당 교육위원들 여당 교육위원들은 박용진은 어디 가서 광이라도 팔죠. 내가 유치원 3법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근데 이 고생은 다 같이 했는데 분명히 카메라들이 저를 보고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이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교육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조승래 간사, 김혜영 의원, 박찬대 의원, 박경미 의원, 서영교 의원 그리고 우리
아이고, 생각이 안 나냐. 영등포 신경민 의원. 네. 예. 이렇게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그밖에 없더라고요. 다 모여봐봐요. 셀카찍기 입시다. 그래서 한 프레임에 다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딱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카데미 그 수상하신 것 같이 이제 한 명씩 감사드리는 분도 이렇게 한 명씩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쨌든 저는 이걸 지켜보면서 당정이 굉장히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책까지 밀어붙인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일단 교육부 관료들은 엄청 당황했어요. 자기들은 알고 있었는데 쉬쉬하고 있었던 일이 확 터지고 박용진이 거의 국정감사 기간 내내 자기들을 몰아붙였으니까 교육부도 당황했고요. 일단 진보 교육감 붙어있는 교육감들도 엄청 당황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민적 관심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서로 앞장서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한 현장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거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법적인 근거가 이제 유치원 3법인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언제 이게 다시 도루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했는데 그 사이에 하여간 교육부도 잘 맞춰줬고요. 저희 당에서도 끈질기게 문제를 들고 들어갔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셨고 또 하나는 그 언론의 역할도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국회에 출입하는 젊은 기자들이 다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정치하는 엄마들 뭐 이런 시민사회 단체도 많이 같이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부 쪽에서 이 기사를 써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우리 정치부 기사로 우리가 쓸게. 그래서 정치부에서 아주 쉽게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는 덕분에 그 기사가 1년 넘는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사가 나갔고 또 이거에 발맞춰서 저도 이러저러한 이벤트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주장도 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국민적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애를 썼는데 하여간 언론인들의 역할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정치권에서 들은 얘기를 보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그 유치원들의 국회 로비가 어마어마했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박용진 의원님한테도 유치원에서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한테는 다른 의원을 통해서 제안과 로비가 왔고요. 이제 그거는 좀 말씀은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거의 직접 그 지역구의 한유총 지부 혹은 유치원 연합회와 간담회. 혹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압박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또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표가 또 어느 정도 의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제일 걱정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총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국회의원들은 영원히 흔들려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표 좀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분이 예수님, 공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한유총은 아주 지역에서 오랜 역할을 하는 유지들이죠. 유치원은 유지예요. 그리고 엄마들하고도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100표, 200표 정도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특히나 경선에서 몇백 표 차이로 확 갈려지는 경선에서는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저한테 그런 고민을 전달한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 저는 148명이 넘기면 과반수는 이제 그 안에서 또 처리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지역군에 있는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당론이니까 무조건 다 있을 거고 다 찬성할 거고. 야당 의원들은 흔들리고 특히 호남 의원들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호남 의원들이 저한테 이제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나가지만 마십시오. 반대를 해도 되고 기권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반대표 한 20, 30표, 찬성표 한 120표 이렇게 해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8이라는 의결 정족수가 무너지면 표결을 이제 못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영구 미제로 막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20대 국회와 함께 같이 폐기되겠죠. 폐기될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그 제안을 했는데 그분들도 그냥 다 찬성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권 1명, 뭐 기권 3명 요거 빼놓고는 다 164명, 뭐 161명 다 찬성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그래서 좀 제대로 놀랐어요. 이게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누가 반대하는지 좀 보자, 막 이렇게 감시하는 눈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부담들을 또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유치원 3법을 워낙 우리 국민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뭐 간단히 설명을 저희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인데 학교급식법은 이제 부실급식을 막기 위한 법안이고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거를 이제 시도교육청이 평가를 결과도 공개하고 좀 그러니까 사유재산처럼 쓰지 못하게 하는 거고 유아교육법이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봤는데 에듀파인,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거, 요게 지금 가장 많이 반발도 유치원에서 원장들이 반발도 한 것 같은데 이 에듀파인 의무화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유치원은 그냥 유치원 원장님의 가계부하고 함께 회계 처리가 됐었어요. 아, 가계부랑 같이? 그래서 유치원 운영비, 교비를 그냥 자기 집 살리는 데로도 같이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의도치 않고 그냥 유치원 규모가 크질 않아서 거기에서 살림을 같이 하는 경우죠. 그래서 집에서 필요한 냉장고를 유치원 원비로 사서 쓰고 유치원에 속한 기물인 것처럼 표기하기도 하고 또 유치원 급식 재료를 사면서 가족들 것도 사고 뭐 이런 아주 뭔가 이렇게 처리가 좀 불분명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예 작심을 하고 이렇게 빼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명품백을 그 돈으로 사고 막 이런 거기는 뭐 300명이 넘는 대단히 큰 유치원, 요즘 웬만한 초등학교보다 많은 거죠. 대단히 큰 유치원인데 이 유치원에서 아예 유치원 원비를 가지고 뭐 여러 이유를 달아서 그걸 다 자기 개인 사적인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해서 버텨왔던 거고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버텼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감사가 무력화되고요.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고 감사가 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장착하고 반드시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확인된 잘못된 비용, 특히나 작심하고 빼먹은 경우들이 보이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대단히 무슨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상식적인 법안 아닌가요, 이거? 이미 초중고등학교 다 쓰고 있고요. 에듀파인을.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어디도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마저도 이 에듀파인을 쓰고 교비를 목적 외로 쓰게 되면 처벌받아요. 그게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미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적용하는 시스템을 유치원까지 확대한 거로 뭐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법이고 대한민국 법칙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놓고 무슨 사유재산을 보장해라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이 앞으로 요 관련해서는 돼야 될까요? 그 사립유치원은 다 비리유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유치원들 특히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중에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아이들 돌보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했어야 되는 공교육 현장인데 그걸 자기 재산을 가지고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든 뭘 했든 간에 어쨌든 운영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밑빠진 독이었던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과 처벌 조항이라고 하는 지원 3법으로 그 밑빠진 독을 개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물이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좀 물을 채워주고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건 그 사립 유치원 교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고 저는 봐요. 너무나 박봉이고요. 또 너무나 뭐 근로기준의 기본에서 벗어나는 그런 처우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걸 개선해주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분들끼리의 교사협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연수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 서울 단위로라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처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자리를 마련. 지금 눈치 보여서 이런 것도 못해요. 원장들 눈치를 신어서 한유총 눈치본이라고. 그리고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월급을 좀 높여주기 위한 지원금 이런 것들도 저는 정부 당국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보고 동시에 국공립 유치원도 사실 좀 엉망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통학 차량을 운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과 후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아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걸어서 맡기만한 동네에 있지 않으면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고, 두 번째로 맞벌이인데 아이는 1시에 돌아오면 그걸 누가 돌보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60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내면서 여기 사립유치원을 보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공립 유치원의 서비스 확대. 근데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기 위한 적극적인 간담회와 의견 수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거 보니까 다음 총선에서도 꼭 당선이 되셔가지고 이걸 다 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지금 혹시 감사합니다. 총선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옛날에 공부는 못했는데 그 학생의 기본 자세는 잘 압니다.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이 벼락치기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지하철역이나 그 동네 어떤 목지점이나 이런 데에서 의정 보고서를 나눠드리고 인사를 하고 한 게 120몇 회가 넘어요. 120여 회가 굉장히 많이 하셨군요. 꽤 많이 했고 의정 보고서도 17회까지 냈기 때문에 요런 일들이 17회인가 14회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이게 의정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 의정 보고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했고 주민들이 다 기여해 주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13일날 유치원사법 통과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시고 인사를 건네시는 걸 보면 열심히 일했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용진을 21대 국회로 못 보내면 도대체 누가 갈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박용진 의원님에 대한 너무 정말 많은 칭찬들, 빨리 나오세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꼭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주세요. 각종 칭찬들과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쁘신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은 또 바쁘신 와중에도 한 번만 시간 내주셔서 한번 얼굴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